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3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3위로 추락했습니다. TSMC가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아쉽게도 전날의 강력한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과 되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0.9% 하락, S&P 500 지수는 0.2% 내렸습니다. 시장은 크게 세 가지에 주목했는데요. 금리와 실적,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특히 연준 내 온건 매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인플레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연내 총 3에서 4회 인하를 점쳤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전망인데요. 그러자 10년물 금리와 달러화의 낙폭이 확대되며 지수는 잠시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죠. 하지만 개별 악재에 따라 애플과 테슬라가 낙폭을 확대한 데다 여타 빅테크주들의 약세가 더해진 탓에 결국 하락 마감한 겁니다. 거기에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트럼프 취임식을 앞둔 경계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4% 급락하며 작년 8월 5일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년간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리던 애플이 작년에는 3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애플을 제치고 1, 2위를 차지한 기업은 각각 비보와 화웨이로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지난 4분기 중국 내 아이폰 매출은 25%나 줄어들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는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전년 대비 수익이 57%나 급증한 한편 매출액은 39% 뛰어오른 건데요. 이 같은 호실적은 엔비디아의 GPU 등 AI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월가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강력한 1분기 가이던스까지 주가를 3.9% 견인했습니다.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장비 수요가 높아질 거란 기대감 속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등의 장비주들이 3에서 4%대 동반 급등했습니다. 한편 모든 반도체주들이 다 함께 오른 건 아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칩스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제조사들의 불공정한 혜택을 주거나 중국 제품을 부당하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 심화 우려감 속 엔비디아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등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번 주부터 최대 230만 원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경쟁사들의 신모델 출시에 따라 점유율이 잠식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부진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4분기 보험 사업부 부진으로 기대 이하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6% 급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모두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4% 넘게 급등한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 가까이 밀렸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4천 건 증가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8천 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선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 청구 건수 자체가 21만 대를 유지한다는 것에 미국 시장 고용의 견조한 흐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8% 증가했는데요. 이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고 전월 상승폭보다 약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상승폭이 0.7%로 0.8%까지 상향 조정된 데 기저효과로 보여지고 3.8%라는 증가폭 그 자체가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으로 소비가 더 둔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GDP에 직접 반영되는 통제 판매 그룹이 0.7%가량 상승해 3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는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틱톡이 또다시 위기에 몰렸습니다. 유럽 디지털 권리단체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 6곳이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불법 이전하려 한다며 유럽연합에 일반 정보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알리, 쉬인, 테무 등과 함께 틱톡은 매출액의 4% 또는 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상황이 다소 긴박해 보입니다. 지금 1억 7천만 명이 넘는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작년에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법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오는 19일까지 이 틱톡이 미국 기업에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 시행을 유예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간밤 시장이 주목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발언.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감세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중산층 세급 인상과 경제적 재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겠다고 밝혔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급등세를 이어가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LNG 수출 증가와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추가 상승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금값뿐만 아니라 은값, 구리값도 모두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8.9선에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